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뼈 빠지게 일해온 1960년대생 은퇴자들의 억울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태어나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최전선에서 온몸을 바쳐 일했던 이들이 바로 60년대생들입니다. 자식들 교육시키고 부모님 봉양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쉼없이 달려온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고 한숨을 돌리려던 찰나에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편안한 노후가 아닌 가혹한 세금 청구서입니다. 특히 노후의 유일한 생명줄이라고 믿고 수십 년간 꼬박꼬박 납부해온 국민연금이 오히려 이들의 발목을 잡는 무서운 덫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순간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예상치 못한 재앙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은퇴자의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자비 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버립니다. 자녀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되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이 무서운 제도를 두고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건강세금료라고 부르며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평생 근검절약하며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죄밖에 없는데 국가가 합법적으로 노후 자금을 갈취하고 있다는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무런 경제활동이나 고정 수입 없이 그저 숨만 쉬고 살아도 본인이 거주하는 낡은 집 한 채 때문에 엄청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매달 들어오는 얼마 되지 않는 연금에서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을 건강보험료로 떼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이러한 징수체계는 노후를 남보다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을 오히려 징벌하는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직장에서 물러난 퇴직자들에게까지 끝끝내 세금을 뜯어내는 가혹한 쥐어짜기 정책이라는 대중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작 따뜻하게 위로받고 안심하며 노후를 즐겨야 할 시기에 매월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하늘 아래를 살아가고 있는 60년대생들의 서글프고도 잔인한 자화상입니다. 2천만 원이라는 족쇄를 피하기 위해 많은 은퇴자들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억지로 늦추거나 각종 편법을 찾기 위해 매일 밤잠을 설치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할 분들은 단순히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무시무시한 건강보험료의 함정을 어떻게 요리조리 피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치밀하게 계산하고 방어해야 하는 처절한 현실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에서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연기연금 제도의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함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보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을 무조건 늦게 받으라고 입을 모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령 시기를 1년 미룰 때마다 7.2%라는 엄청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 무조건 남는 장사라고 앵무새처럼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현명한 은퇴자들은 이러한 얄팍한 수학적 계산 뒤에 숨겨진 거대한 함정을 똑똑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인 연간 2천만 원을 피하기 위해 월 수령액을 166만 원 이하로 아슬아슬하게 맞추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후 자금 설계에서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복병인 물가 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껍데기뿐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인 2016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모든 수급자의 국민연금액이 2.2%나 자동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 당장 마지노선인 166만 원에 완벽하게 맞추어 연금 설계를 해두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과 2년만 지나도 매년 누적되는 물가 인상분 때문에 연간 수령액이 2천만 원 기준선을 아주 가볍게 훌쩍 넘겨버리게 됩니다. 결국 3년을 참고 미뤄서 세금을 안 내게 되었다고 기뻐하던 분들도 4년 차가 되는 순간 어김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당하는 참사를 겪습니다. 물가 인상률이라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고정된 숫자로만 노후를 설계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껴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물가에 연동되어 해마다 꼬박꼬박 오르는데
건강보험료 탈락 기준인 2천만 원은 수년째 굳건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돈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제도가 서민들의 숨통을 무참히 조이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는 7점이 퍼센트의 이자를 받으려다 10%가 넘는 건강보험료 세금을 내야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연기연금을 통해 노후를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려던 소박한 꿈은 물가 상승과 고정된 세금 기준이라는 양날의 검에 베어 사라지고 맙니다. 이렇게 매년 변하는 물가 상승분까지 스스로 예측해서 2천만 원 한도를 지키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고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에서는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버티라는 비현실적인 조언에 맞서 우리가 진짜 선택해야 할 생존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론적인 복잡한 계산을 다 떠나서 당장 은퇴자들의 현실적인 밥상머리 물가를 들여다보면 숨이 턱 막힙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겠다고 매월 166만 원이라는 돈으로 한 달을 버틴다는 것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일입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수입을 억제하고 가난을 자초하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은 정말 현실을 모르는 잔인한 소리일 뿐입니다. 무섭게 치솟는 외식비와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병원비를 어떻게 그 돈으로 감당하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살인적인 물가 수준을 고려할 때 노부부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려면 월 3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2천만 원 이하로 수입을 통제하라는 것은 은퇴 이후의 삶을 빈곤의 늪으로 스스로 밀어넣으라는 끔찍한 의미와 같습니다. 또한 많은 시니어들이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왜 지금 당장의 행복을 포기해야 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막연한 80세, 90세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풍요를 희생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과연 현명한 노후인가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다리가 튼튼해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닐 수 있고 소화력이 좋아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시기에 연금을 받아 즐겁게 쓰는 것이 정답입니다. 나중에 늙고 병들어서 병석에 누워 콧줄을 꽂고 나서야 큰돈을 받는 것이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5년을 꾹 참고 연기했다가 막상 연금을 받기 시작할 무렵 갑작스러운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동안의 인내는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몇 푼을 아끼겠다고 무리하게 연금을 늦추다가 정작 돈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쪼들리며 고통받는 총극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벌어집니다. 손익분기점이 78세든 80세든 그것은 그저 종이 쪼가리 위의 서류상 통계일 뿐 사람의 수명은 오직 하늘만이 아는 신의 영역입니다. 계산기만 두드리며 팍팍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당당하게 지역 가입자로 세금을 내더라도 최대치의 연금을 받아 현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숫자에 얽매이기보다는 내 인생의 남은 황금기를 어떻게 아름답게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에서는 그렇다면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 자산 규모에 맞게 3년을 미룰지 아니면 당장 받을지 결정하는 실전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1960년대생 은퇴자들은 과연 어떤 현실적인 전략을 취해야 할지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할 기준점은 본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정확한 규모입니다. 만약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매달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상가를 가지고 계신 재력가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재산 점수가 높게 잡혀 엄청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은 분들은 향후 매년 오를 물가 인상분까지 철저하게 계산하여 연소득이 절대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2, 3년 정도만 연기를 해서 최대한도 아래로 수령액을 묶어두는 전략이 자산가들에게는 여전히 가장 유효한 절세 방패막입니다. 하지만 으리으리한 부동산 재산도 없고 오직 국민연금과 쥐꼬리만 한 퇴직금만으로 남은 생을 버텨야 하는 평범한 서민들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설령 2천만 원을 넘겨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재산 점수가 낮기 때문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액수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몇만 원 더 내는 것을 무서워하며 연금을 억지로 늦추기보다는 차라리 제때 제 몫을 다 받아서
당장의 생활에 보태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특히 집안에 앓고 있는 가족력이 있어서 자신의 건강이나 수명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원래 나이에 바로 연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거나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라면 연기제도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히려 일찍 받은 연금액을 아껴서 시중은행의 고금리 예적금에 넣거나 우량한 배당주에 스스로 투자하여 현금을 굴려나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가가 약속한 7.2%의 수익률만 멍하니 기다리기보다는 내 손에 들어온 현금을 직접 통제하고 운용하는 것이 더 든든한 노후 준비일 수 있습니다. 은퇴자 10명이 있다면 10명 모두의 주머니, 사정과 건강 상태, 그리고 가족 관계가 천차만별인데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결국 유튜브에 떠도는 완벽한 정답은 없으며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재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만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에서는 올해 새롭게 바뀌는 제도, 개편 소식과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을 맞이하여 시니어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던 낡은 정보들을 바로잡고 새롭게 시행되는 반가운 제도 개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에 대해 정확한 팩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대부분의 일반적인 자동차는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과거처럼 낡은 중고차 한 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험료가 폭등하던 억울한 시대는 이미 지났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떠도는 낡은 정보에 속아서 멀쩡히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건보료 무섭다고 급하게 처분하는 불상사는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혹은 활기찬 노후를 위해 열심히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재직자분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래서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연금을 강제로 깎아버리며 시니어들을 짓누르던 악명 높은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드디어 대폭 손질되었습니다. 다가오는 6월부터는 월 소득이 509만 원 이하인 시니어 수급자들은 더 이상 억울하게 연금을 삭감당하지 않게 됩니다. 본인이 젊은 시절부터 피땀 흘려 납부한 만큼의 연금액을 단일 원도 깎이지 않고 온전히 수령하면서 직장 생활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평균 소득보다 조금 더 번다는 이유로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꺾어버렸던 탁상 행정이 현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긍정적으로 개선된 결과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고 주의해야 할 점은 은행이자나 주식 배당금 같은 금융소득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 연금의 행방입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소득들이 향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전면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정부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과 복잡한 세금 제도는 우리 은퇴자들에게 깊은 피로감을 주고 매번 새로운 공부를 하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금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된 것은 현업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년층에게 매우 강력하고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낡은 지식에 머물러 지레 겁을 먹기보다는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정책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잘못된 법이나 제도를 무작정 원망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영리하게 이용하여 내 주머니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지금까지 60년대생들이 직면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복잡한 역학관계, 그리고 현실적인 생존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재무 전문가들의 조언은 그저 차가운 수학 공식을 대입한 얄팍한 이론일 뿐입니다. 그 어떤 유명한 전문가도 여러분 각자의 굴곡진 인생과 희로애락을 결코 대신 살아주거나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것을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엄청난 재앙처럼 두려워하며 벌벌 떨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내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남보다 조금 덜 받게 된다고 해서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실 이유도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젊은 시절부터 평생 피땀 흘려 정직하게 납부해 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당당한 개인 자산입니다. 당장 내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당하게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먼 미래의 복잡한 세금 계산과 손익분기점에만 얽매여
정작 인생에서 가장 여유로워야 할 은퇴 초기의 황금기를 망치지 마십시오. 건강보험료 몇만 원을 덜 내기 위해 아등바등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그 시간에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삶은 결국 엑셀 표 위에 딱딱한 손익 계산서가 아니라 하루하루 긍정적인 마음으로 빚어내는 따뜻하고 다채로운 예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차라리 세금을 당당하게 내더라도 배우자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행을 떠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행복하게 채워나가는 태도야말로 그 어떤 절세 비법보다 훌륭하고 성공적인 진짜 노후 설계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연금 정책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경제적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철저한 팩트와 시니어들의 현실에 기반한 가장 정확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이신 1960년대생 선배님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거룩한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